4천만 원이 넘는 시아버지 환갑 크루즈 여행을 저는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상간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까지 다 알면서 함께 비행기를 탔더군요. 저는 카드 결제를 전부 막아버렸어요. 그날 밤 이탈리아 나폴리 부두에 짐짝처럼 버려진 5사람의 비명이 제 휴대폰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거짓골로 귀국한 그들이 제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을 때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정원입니다. 38배 작은 화장품 회사를 키워 연 매출 100억대로 만든 사람이죠. 어릴 적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할머니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파셨는데 그 거친 손으로 제 등을 쓸어주실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외할머니께 따뜻한 방 한 칸 마련해 드리겠다고요. 20살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화장품 매장 판매원, 작은 무역회사 격리까지 30이 되던 해 제가 직접 만든 수제 비누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이 자리를 잡았죠. 그해 봄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강민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이고, 한 대표님, 너무 미인이십니다. 제 명함 여기 있습니다. 한 대표님 명함도 한 장 주실 수 있습니까? 강민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자기 명함을 꺼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 광고 대행사 다니신다고요? 젊은 분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명함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네, 정원 씨처럼 훌륭한 분이 만든 회사, 제가 팍팍 밀어드리고 싶어서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안서 멋지게 뽑아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민호가 술잔을 살짝 기울이며 눈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강민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근사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계산할 때가 되자 강민호가 지갑을 더듬는 신용을 했죠. 아차차, 이를 어째? 제가 지갑을 차에 두고 왔나 봅니다. 아유, 부끄러워라. 정원 씨, 오늘은 정원 씨가 먼저 내주시면 제가 다음번엔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걸로 꼭 대접하겠습니다. 강민호가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강민호는 늘 비슷한 핑계를 댔습니다. 지갑을 두고 왔다거나 이번 달 카드값이 빡빡하다거나 저는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쪽이 조금 더 베푸는 거라고요. 연애 1년 만에 강민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는 백화점에서 한참을 헤맸습니다. 한우 세트에 홍삼에 화장품 세트까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시댁 문을 두드렸죠. 시어머니 박순자가 문을 활짝 열며 제 손부터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왔네. 어서 들어와, 어서.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박순자가 제 어깨를 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한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레미한테 얘기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 회장님 소리 듣고 사업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이렇게 양손 무겁게 와줘서 내가 너무 고맙지. 박순자가 제 손을 토닥이며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아버지 강태수가 신문을 보고 앉아 있었고 시누이 강민지가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신문을 내려놓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한 대표라고 했나? 나이도 어린데 화장품 회사를 한다고? 그래, 1년 회사 매출이 100억은 넘어. 돈은 꽤 만지는 모양이지? 강태수가 헛기침을 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첫 만남에 매출을 묻는 시아버지가 흔치는 않으니까요. 아유, 아버님.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막 겨우 자리 잡아가는 중이라서 아주 큰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제가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빠는 참, 처음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다짜고짜 무슨 돈 타령이야? 정원 언니 부담스럽겠으리. 호호. 강민지가 입을 삐죽이며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 가방과 시계를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얘는 틀린 말했니? 우리 민호가 뼈대 있는 집안 귀한 외아들인데. 너도 알지? 우리 민호랑 결혼하면 늙은 부모 깎듯이 모시는 건 당연한 거고 나중에 우리 민지 시집 갈 때 혼수 팍팍 보태주는 것도 다 돈 많은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야. 알겠지? 박순자가 과일을 깎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흘렸습니다. 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강민호는 멀뚱히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어떤 무거운 짐을 떠안은 기분이 들었지만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제게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간절했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 되어줄 거라는 헛된 기대 하나로 저는 모든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저는 시댁의 모든 대소사를 떠안았습니다. 시아버지 환갑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우리 엄마 평생 내 뒷바라지 하느라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잖아. 이번 우리 아버지 칠순아니 환갑은 며느리인 당신이 폼나게 팍팍 좀 싸라. 한 달짜리 유럽 크루즈 여행, 그거 좋더라. 어때? 강민호가 침대맡에서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유럽 크루즈요? 여보, 그거 배 타는 데만 한 사람당 1,000만 원도 훨씬 넘게 든다던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강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유, 내 돈으로 갚는다니까. 나 다음 달에 회사에서 큰 보너스 나오니까 그때 한 방에 다 갚을게. 그러니까 당신 그 한도 빵빵한 카드 좀 팍팍 긁어주라. 응? 강민호가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가족들 다 같이 가는 거 맞죠? 나 빼놓고 가는 거 아니죠? 제가 못 박듯 물었습니다. 아하, 이 사람 섭섭하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 엄마, 동생 민지,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이랑 나, 우리 5 식구 다 같이 가서 잊지 못할 추억 진하게 만드는 거지. 나 믿지? 강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출발 전날 강민호가 저에게 미안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이고, 자기야, 일을 어쩌지? 정말 미안한데. 갑자기 우리 회사 본사에서 들이닥쳐서 큰 감사를 한대. 나만 휴가가 싹 다 취소됐어. 나 배 못 타. 나 빼고 당신들끼리 다녀와야겠어. 강민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럼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는 가족여행 일정을 통째로 뒤로 미루자. 제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아버지 환갑잔치를 어떻게 미뤄? 날짜가 코앞인데. 우리 부모님 먼저 배 태워드리고 당신이랑 나는 나중에 오붓하게 둘이서만 다시 가자. 응? 내 말대로 해, 사랑해 여보. 강민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닫히는 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일이 바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들이 출국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신제품 샘플을 검수하고 있었죠.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하며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따르릉. 여보세요? 4천만 원 결제하신 한정원 고객님 되십니까? 여기는 블루오션 크루즈 한국지사 김혜린 과장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또박또박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제가 한정원 맞는데요. 여행은 잘 출발했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제가 펜을 내려놓으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이고,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요. 배에 타신 일행분 중에 여권 영어 이름이랑 표가 안 맞는 분이 계셔서요. 강민호 고객님 부인 되시는 분 이름이 박세은으로 떡하니 적혀 있는데 한정원 고객님 본명이 박세은이 맞으십니까? 김혜린 과장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함께 물었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박세은이요? 그 이름 다시 한번 똑똑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네, 분명히 박세은 님입니다. 나이도 1990년생으로 아주 젊은 분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남편분이신 강민호 고객님께서 직접 부인이라고 하시면서 비싼 돈 주고 추가로 결제를 싹 다 하셨습니다. 김혜린 과장이 또박또박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박세은, 강민호 회사 후배 이름이었습니다. 작년 연말 회식 자리에서 강민호가 제 옆에 앉히며 인사시켰던 그 여자. 싹싹하게 형부하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던 그 여자. 여보세요? 한정원 고객님?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쿵 하고 넘어지신 거 아니죠? 김혜린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시 불렀습니다. 네, 똑똑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여자 맞네요. 누군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침착한 목소리를 끌어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책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4천만 원짜리 여행에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갔다. 그것도 시부모와 시누이가 다 같이 동행한 자리에 말입니다. 박세은 SNS를 열어봤습니다. 지중해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새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크루즈 갑판 위 시어머니 박순자가 박세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시누이 강민지는 박세은과 셀카를 찍으며 혀를 내밀고 있었죠. 강민호는 박세은의 허리를 감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카드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자꾸 미끄러졌지만 이를 악물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죠? 저 한정원입니다. 지금 당장 내 명의로 된 카드 전부 다 분실 신고 싹 다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긁어댄 최근 결제건 모조리 다 취소시켜버리세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외국에서 크게 긁으신 해외 크루즈 결제건도 전부 다 취소하시는 겁니까? 상담원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네, 내 남편이 도둑놈처럼 내 카드 훔쳐서 긁은 블루오션 크루즈 4천만 원 결제건까지 싹 다요. 명백한 카드 도둑질이니까 당장 부정 사용으로 경찰에 신고 들어간다고 처리해 버리세요. 제가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이어 크루즈 선사 한국지사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혜린 과장님, 저 본처 한정원입니다. 방금 그 4천만 원짜리 카드 도둑질 당한 걸로 카드사에 싹 다 신고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민호랑 그 시댁 식구들 그리고 그 불륜녀 박세은까지 일행놈들 싹 다 배에서 당장 쫓아내주세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객님, 지금 배가 저기 먼 외국, 이탈리아 나폴리 항구에 딱 멈춰 서 있는데요. 지금 당장 표를 취소하시면 그 사람들 외국 항구 한복판에서 짐 싸서 길바닥으로 다 쫓겨납니다요. 김혜린 과장이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당장 그 인간들 바다 한가운데 길바닥으로 내쫓아버리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은 내 돈 낸 내가 질 테니까 무조건 쫓아내세요. 제가 또박또박 끊어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원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카드 막아놨어? 갑자기 배에서 카드가 안 먹힌다고 우리 가족 싹 다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가라잖아. 빨리 카드 한도 좀 풀어봐. 강민호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에서 박순자가 빽빽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야 이년아,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 여행 보내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카드가 왜 뚝 끊겨.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 당장 카드사 전화해서 싹 다 해결해놔. 어서. 박순자가 수화기를 빼앗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늙은 귀 쫑긋 세우고 똑똑히 잘 들으세요. 그 돈 당신 아들 옆에 딱 달라붙어 있는 불륜녀 박세은 씨한테 싹 다 내라고 하세요. 내 돈 훔쳐서 며느리 노릇하고 자빠졌으면 돈도 그년 보고 내라고 하란 말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보. 아니야. 내가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인데 세은이는 그냥 우연히 배에서 정원아. 내 말 좀 들어봐. 강민호가 더듬거리며 수화기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입 닥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희들 거기 외국 바닥에 짐짝처럼 팽개쳐져서 굶어 죽기 싫으면 짐이나 똑바로 챙겨서 기어들어와.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으시던 거친 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손을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죠.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것들을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는 것.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 액자를 뒤집어 놓으며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전화를 끄는 그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렸죠. 가장 먼저 한 일은 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강민호 명의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전부 뽑아달라고 했죠. 그리고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강민호의 명품 시계, 만년필, 가죽 지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부 제 카드로 산 물건들이었죠. 저는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 하나하나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5벌, 구두 7켤레, 넥타이 묶음까지 전부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봉투를 던져놓고 저는 박세은의 SNS를 다시 열었습니다. 3년치 게시물을 한 장씩 화면을 캡처해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제가 작년 생일에 받지 못한 핸드백을 박세은이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며느리 선물이라며 자랑하던 진주 목걸이도 박세은 목에 걸려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창밖이 환해질 무렵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강민호의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변호사 사무실 검색창을 열었죠. 나흘이 흐른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강민호와 시댁 식구들 얼굴이 잡혔습니다. 5명이 다 거짓골로 서 있었죠. 박순자는 화장이 다 지워진 얼굴에 머리는 산발이었고 강태수는 와이셔츠가 누렇게 찌든 채였습니다. 강민지는 추리닝 차림으로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요. 강민호는 면도도 못한 얼굴로 초인종을 연신 눌러댔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끄고 거실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있었죠. 한정원, 문 열어. 정원아. 강민호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한정원, 이년아. 시아비를 길바닥에 버려놓고 너는 발 뻗고 자냐? 강태수가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엄마, 이거 비밀번호 바꿨나 봐. 안 눌러져. 강민지가 도어록을 만지작거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문 안 열어. 한정원. 박순자가 목이 찢어져라 외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네,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사람들이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주소는 강남구 도곡동 한빛 아파트 201동 1503호고요. 한정원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신고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어록 너머로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박순자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거기서 그러지 마시고 댁에 들어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제가 도어록을 사이에 두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인연이 불을 테면 불러봐. 가족끼리 경찰을 부른다고.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 박순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님이 박세은이를 며느리 자리에 앉혀놓고 크루즈 가실 때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제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원아, 그건 오해야. 세은이는 아버지 휠체어 밀어드릴 사람 필요해서 데려간 거야. 효도 도우미 같은 거지. 강민호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2발로 잘 걸어 다니시잖아. 휠체어가 왜 필요해? 제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한정원, 너 우리 민호기를 너무 죽여서 그래. 남자가 밖에서 한눈 팔게 만든 건 다 내 책임이야. 박순자가 다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저는 도어록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들 입에서 사과 한마디가 나올 거라는 기대는 진작에 버렸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경찰관 2명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시죠? 키 큰 경찰관이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 며느리가 시아비를 외국에 버려놓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강태수가 갑자기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빼꼼히 얼굴을 내밀자 박순자가 달려들 듯이 손을 뻗었지만 경찰관이 막아섰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한정원입니다. 이분들 제 시댁 식구들이고 남편 강민호고요. 닷새 전부터 제 집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휴대폰을 내밀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그냥 가족으로서 대화하러 온 겁니다. 와이프가 오해를 해서요.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강민호가 얼굴에 가증스러운 웃음을 띠며 경찰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집혔지만 입꼬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씨, 저는 당신이랑 대화할 생각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제가 또박또박 끊어 말했습니다. 한정원, 너 진짜 이럴 거야. 한 번만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강민호가 매달리듯 손을 뻗었습니다. 경찰관님, 이분들 다 강제 퇴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예요. 제가 경찰관 쪽으로 몸을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어지러워. 며느리한테 이런 꼴 당하고 살 바엔 죽는 게 낫지. 아이고. 박순자가 바닥을 치며 곡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그 연기 그만하세요. 크루즈에서 박세은 어깨 끌어안고 사진 찍을 때 그 팔팔하시던 거 다 봤어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박순자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순자는 박세은의 어깨를 감싸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시어미한테. 박순자가 손을 치켜들었지만 경찰관이 재빨리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일단 다 같이 내려가시죠. 키 작은 경찰관이 박순자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강민지는 그 와중에도 휴대폰을 꺼내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민지, 너 그 영상 함부로 올리면 명예훼손이야. 알지? 제가 강민지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지가 입을 삐죽이며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민호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원아, 나갈 데 없어. 카드도 다 막혔고 통장도 비었고 진짜 갈 데가 없어. 강민호가 처량하게 매달렸습니다. 길에서 자. 거기가 너 자리야. 제가 문을 닫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어록 잠기는 소리가 청량하게 울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저를 마주봤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같이 진행하시죠. 증거 자료는 충분하시네요. 여자 변호사가 안경을 축해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가능한 모든 걸 다 걸어주세요. 제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원 대표님,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남편 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 가능성이 커요. 보통 이런 경우에 회사 자산에 손대려고 합니다. 여자 변호사가 펜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제 회사는 결혼 전에 차린 거예요. 그쪽이 손댈 명분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들어올 거예요. 미리 회계 자료 정리해 두세요. 여자 변호사가 진지한 얼굴로 충고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무미건조하게 받았습니다. 한정원 대표님 되시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달 서류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서류요? 제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 송달 건입니다. 채권자 강민호 씨가 대표님 회사법인 계좌와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중으로 서류 도착할 예정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대에 이마를 묻은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래처 결제일이 모레였습니다. 직원들 월급날은 사흘 뒤였고요. 법인 계좌가 묶이면 그 모든 게 멈춥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 격리팀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팀장님, 저예요. 지금 회사로 가고 있어요. 비상이에요. 제가 가까스로 목소리를 끌어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강민호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격리팀장 김미영이 달려와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대표님, 얼굴이 새파래요. 일단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김미영이 제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법인 계좌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출금 막혔는지. 제가 가까스로 일어서며 헐떡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김미영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인터넷 뱅킹 자체가 안 들어가져요. 가압류 표시 떠 있어요. 김미영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거래처 대금이 모레인데 직원들 월급은 사흘 뒤고요. 제가 책상을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표님, 일단 좀 앉으세요. 호흡이 너무 가빠요. 김미영이 제 등을 받치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제 비서 정수아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물 좀 드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내밀었습니다. 수아 씨, 거래처에 연락 돌려서요. 결제 사흘만 늦춰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사정 생겼다고. 제가 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누가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짧아지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김미영이 제 어깨를 흔드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고 흰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옆에서 김미영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깨어나셨어요. 다행이다. 김미영이 제 손을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있었어요? 제가 마른 입술을 떼며 물었습니다. 2시간쯤이요. 의사 선생님이 과호흡에 극심한 스트레스성 쇼크라고 하셨어요.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요. 김미영이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거래처는요? 제가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대표님, 가만 좀 계세요. 거래처는 수아 씨가 다 돌리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누워 계셔야 해요. 김미영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저는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천장만 바라봤죠.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살았나 싶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에 나가고 휴일도 없이 거래처 미팅을 다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댁 환갑 잔치를 해주고 시누이 결혼 자금까지 보탰는데 저는 손등으로 눈을 거칠게 닦았습니다. 그때 응급실 커튼이 부드럽게 젖혀졌습니다. 한정원 대표님 맞으시죠?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7년 전에 정원화장품 거래처 가람무역 대표였던 서지훈입니다. 서지훈이 명함을 내밀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아, 서 대표님. 그때 그분. 제가 명함을 받아들고 입을 벌렸습니다. 7년 전 한 거래처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원료 대금 횡령이라는 누명이었죠. 그때 가람무역 대표였던 서지훈이 자료를 다 뒤져서 제 결백을 증명해 줬습니다. 그 일 이후로 서지훈은 사업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었습니다. 명함이 바뀌셨네요. 지금은 변호사세요. 제가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정도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대표님 사건 처리하면서 결심했었거든요.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고요. 늦깎이로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갔어요. 서지훈이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옆 병동 입원해 계세요. 면회 다녀오는 길에 응급실 앞에서 한정원이라는 이름표 보고 혹시나 해서요. 서지훈이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김미영이 슬쩍 일어나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서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대표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다시피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게 우스웠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짜고 제 카드로 크루즈 여행을 갔어요. 제 자리에 다른 여자를 앉혀서요.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서지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가 카드 다 정지시키고 부두에 버려놨더니 돌아와서 제 회사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어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요. 거래처 결제도 못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에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한 대표님 회사 결혼 전부터 운영하셨잖아요. 서지훈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네. 그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는 제 회사로 전화해서 직원들한테 험담을 늘어놓고요. 시누이는 인터넷에 저를 악덕 며느리라고 글을 올렸어요. 제가 손등으로 다시 눈을 닦았습니다. 서지훈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대표님. 서지훈이 차분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맡을게요. 서지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되물었습니다. 이혼소송, 가압류 해제, 위자료 청구, 명예훼손 형사 고소까지 전부 다 제가 맡을게요. 수임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지훈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까지 받을 이유가.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대표님, 7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서지훈이 살짝 웃었습니다. 제가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제가 사업 어려워서 부도 직전일 때 한 대표님이 원료 대금 3개월 유예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셨어요. 사람 한 명 살리는 게 사업하는 사람 도리라고요. 서지훈이 제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입에 담았던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전 그 말 잊은 적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갚으려고요. 서지훈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등 뒤에 서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강민호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한 대표님, 우세요. 실컷 우세요. 그리고 다 우시고 나면 같이 싸웁시다. 서지훈이 침대 옆에 놓인 휴지를 뽑아 건넸습니다. 저는 휴지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지훈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었죠.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서지훈이 노트를 꺼냈습니다. 한 대표님, 지금 시간이 중요해요. 가압류는 빠르게 풀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강민호 씨가 정원화장품 자금에 손댄 정황 있는지부터 봐야 해요. 통장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서지훈이 펜을 들었습니다. 네, 회사 회계 자료 전부 다 드릴게요.
강민호도 제 회사 자금 한도 카드를 한 장 갖고 있었어요. 법인카드요. 그것도 다 뒤져볼 수 있을까요? 제가 몸을 일으키며 답했습니다. 법인카드요. 한 대표님, 그거 중요한 단서예요. 강민호 씨가 그 카드로 어디다 돈을 썼는지가 핵심이에요. 서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이런 사건에서 남편이 회사 자금까지 손댄 경우가 많거든요. 상간녀 명의로 자산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서지훈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상간녀 명의로요. 제가 입을 벌렸습니다. 네. 박세은 씨라고 하셨죠. 그쪽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부터 떼볼게요. 작년에 갑자기 사는 곳이 바뀌었거나 차가 바뀌었거나 한 적 있으면 알려주세요. 서지훈이 펜을 놀리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작년 가을에 박세은이 강남 쪽 오피스텔로 이사 갔다고 회식 자리에서 자랑한 적 있었어요. 신축이라고요. 제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이요. 후배 직원이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서지훈이 펜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강민호가 단순히 바람만 피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대표님은 일단 오늘 푹 쉬세요. 내일 사무실로 와주시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죠. 서지훈이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서 변호사님. 제가 손에 힘을 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지훈이 응급실 커튼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다시 올려다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2시간 전과는 다른 천장처럼 느껴졌죠.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김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회사 회계자료 전부 들고 정도법률사무소로 와달라고요. 링거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응급실 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도법률사무소에 들어섰습니다. 서지훈이 회의실 문 앞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김미영이 양손 가득 회계 서류를 들고 따라 들어왔죠. 한 대표님, 안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서지훈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한숨 푹 잤더니 좀 살만하네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자리에 앉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감사는 일이 끝나고 받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정없이 들어갈 거예요. 서지훈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서류 가장 위에는 박세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 박세은 씨 명의로 강남에 오피스텔 한 채 있더라고요. 보증금이 4억 5천이에요. 서지훈이 등기부등본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4억 5천이요. 박세은이 회사 후배라 연봉 잘 알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제가 등기부등본을 집어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외제차 한 대도 작년 12월에 본인 명의로 출고됐고요. 김미영이 옆에서 회계장부를 펼치며 끼어들었습니다. 대표님, 작년 11월에 정원화장품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한 달 동안 1억 2천이 빠져나갔는데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페이퍼 회사예요. 김미영이 형광펜으로 그어놓은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서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페이퍼 회사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서지훈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누구예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세은 씨 친언니입니다. 박세진. 작년 10월에 회사 설립 신고했고 강민호 씨가 정원화장품 법인카드로 광고 대행비를 송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빼돌렸어요. 서지훈이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대표님. 서지훈이 부드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제가 가까스로 답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강민호 씨가 박세은 씨랑 짜고 한 대표님 회사 자금을 1년 가까이 빼돌렸어요. 서지훈이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건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었지만 회사 자금까지 손댔다는 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정원화장품을 통째로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거래처 신용, 외할머니가 자랑하던 손녀의 회사를요. 피눈물이 난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한 대표님, 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시고 나서는 저랑 같이 칼을 갈아야 해요. 서지훈이 휴지통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안 울어요. 이 인간한테 눈물 더는 안 줘요. 제가 손을 떼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회사로 돌아온 저는 정수아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수아 씨, 부탁할 게 있어요. 제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세요. 정수아가 펜과 수첩을 들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박세은 씨, 강민호 회사 후배 알죠? 작년에 회식 자리에서 봤던 그 여자요. 제가 무미건조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분이요. 알죠? 형부하면서 대표님 옆에서 술 따라주던 그분. 정수아가 미간을 좁히며 답했습니다. 그쪽 SNS 좀 모니터링해줘요. 최근에 명품 같은 거 중고로 내놓는다는 글 올리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명품이요. 갑자기 왜요? 정수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카드 다 막혔으니까 당장 현금이 궁할 거예요. 그동안 제 돈으로 사모은 물건들을 처분하려고 들겠죠. 제가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렸습니다. 아, 대표님, 알겠어요. 제가 차명 계정 하나 만들어서 친구인 척 팔로우 걸어둘게요. 정수아가 눈을 반짝이며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강민호가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사모은 와인이었죠. 저는 그중 가장 비싼 병을 골라 마개를 땄습니다. 한 모금 입에 머금자 떫은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수아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떴어요. 박세은이 명품 시계랑 가방 2개 중고 사이트에 올렸어요. 시계는 1,500, 가방은 400씩이요. 직거래만 한다고요. 정수아가 휴대폰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제가 작년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은 그 시계 맞죠? 제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네, 시리얼 번호까지 똑같아요. 정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박세은이 미끼를 물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직거래 장소에 직접 나가실 생각이세요? 서지훈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얼굴 한 번은 보고 싶어요. 제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서지훈이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멀리서 봐주기만 하시면 돼요. 박세은이 알아보면 안 되니까요. 제가 시계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틀 뒤 토요일 오후 강남역 카페 앞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낀 채 약속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매자 이름은 가명으로 박지영이라고 둘러댔죠.
서지우는 길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박세은이 쇼핑백을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선글라스에 새로 산 듯한 핸드백을 둘렀더군요. 크루즈에서 갓 돌아온 사람치고는 너무 멀쩡한 얼굴이었습니다. 박지영 씨세요? 박세은이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요. 제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들었습니다. 박세은이 제 맞은편에 앉아 쇼핑백에서 시계 상자를 꺼냈습니다. 물건은 거의 새 것이고요. 박스랑 보증서도 다 있어요. 1,500에 가져가시면 진짜 싸게 사시는 거예요. 박세은이 친절하게 웃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들어 손목에 살짝 대 보았습니다. 작년 결혼기념일에 강민호가 선물이라며 제 손목에 채워주던 그 시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세은아, 오랜만이다. 제가 모자를 벗으며 박세은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박세은의 얼굴이 한순간에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형 언니. 박세은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앉아. 제가 짧게 명령했습니다. 박세은이 엉덩이를 어정쩡하게 뗀 채로 멈췄습니다. 앉으라고. 제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세은이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박세은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박세은의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박세은이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박세은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내 시계를 내가 팔러 나왔어. 내 남편 데리고 크루즈 갔다 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응. 제가 또박또박 끊어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강 과장님이 부인이랑 이혼 중이라고 그래서. 박세은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혼 중? 이혼 서류 본 적 있어. 우리 결혼식 사진 본 적 있어. 너 우리 회식 자리에 와서 형부 했잖아. 그때는 내가 안 보였니? 제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박세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은아, 너 강남 오피스텔 4억 5천짜리 외제차 한 대. 그거 다 어디서 났니? 너네 친언니 회사로 1억 2천 들어간 거는 알지. 제가 한마디씩 천천히 짚었습니다. 박세은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건 강 과장님이 알아서 한 거고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박세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명의자가 너야. 너네 언니 회사 대표가 너네 언니고. 모른다는 말은 법원에서나 해. 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시계도 가방도 다 돌려드릴 테니까 신고만은. 박세은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박세은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세은아, 신고는 이미 진행 중이야. 회사도 곧 알게 될 거고. 내 미래 잘 챙겨봐. 제가 시계 상자를 그대로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박세은이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자 길 건너편에서 서지훈이 걸어왔습니다. 한 대표님, 괜찮으세요? 서지훈이 제 어깨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네. 처음으로 가슴이 좀 뚫리는 것 같아요. 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 준비합시다. 서지훈이 옆에서 걸음을 맞춰주었습니다. 저는 시계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지훈이 슬쩍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우실 텐데 제가 들어드릴게요. 서지훈이 자연스럽게 가방끈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는 7년 동안 한 번도 제 가방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작게 일렁였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모른 척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남대로 위로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박세은과의 카페 대면 이후 일주일 동안 저와 서지우는 마지막 카드를 다듬었습니다. 정원화장품 직원들 중에서 강민호와 박세은의 자금 거래를 입증해줄 증인 2명도 확보했죠. 강민호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호텔, 식당, 백화점 영수증이 종이상자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압류 해제 신청서도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서지우는 강민호의 횡령 증거를 가압류 이의 신청 자료로 제출했고요. 판사는 일주일 만에 가압류 전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 계좌가 다시 살아난 그날 저녁,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알림 문자를 보면서요. 다음 날 아침 미뤄뒀던 신제품 런칭 미팅이 잡혔습니다. 대형 면세점 본사 바이어가 직접 찾아왔죠. 한 대표님, 그동안 회사에 안 좋은 소문 많이 돌았는데 직접 만나 뵙고 결정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면세점 바이어 최정훈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해 풀어드리려고 자료 준비해뒀습니다.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박또박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2시간의 미팅 끝에 최정훈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연 매출 30억 규모의 단독 입점 계약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첫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강민호는 검은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세은은 회색 원피스 차림으로 그 옆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방청석에는 시어머니 박순자와 시아버지 강태수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지훈과 나란히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서지훈이 제 손등을 한번 두드려줬습니다. 한 대표님,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침착하시면 됩니다. 서지훈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 오늘만 잘 넘기면 돼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서지훈이 강민호의 횡령 흐름을 차근차근 짚어갔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페이퍼 회사 송금 기록, 박세은 명예 부동산 등기까지. 판사가 안경을 축혀 올리며 강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피고 강민호, 법인카드로 광고 대행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한 거래처가 페이퍼 회사로 확인됐는데 해명할 부분 있습니까? 판사가 무겁게 물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광고 발주였습니다. 단지 회사가 영세해서 외형이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강민호가 헛기침을 하며 답했습니다. 피고, 그 회사 대표가 박세은 씨 친언니인데 광고 결과물 한 장이라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었습니다. 강민호의 입이 꽉 다물렸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내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강민호의 행위를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명백한 횡령 행위로 판단합니다. 판사가 또박또박 못 박았습니다. 강민호가 자리에서 휘청했습니다. 박세은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순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다 전현이 부려먹다가 버린 거잖아요. 박순자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방청객,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내 며느리였으면 잠자코 살림이나 할 것이지. 어디 사업한답시고 남편 길을 죽여서. 박순자가 두 손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여보, 그만해. 강태수가 박순자의 팔을 잡아 끌어안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살림만 했으면
그 크루즈 비용은 누구 돈으로 가셨을까요? 제가 또박또박 한마디 던졌습니다. 박순자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원고 측 발언 제지하지 않겠습니다. 본 사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 입장 정리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강민호는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요. 이호는 원고 전부 승소, 위자료 2억과 강민호 명의 재산 전부 분할 없음으로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박세은은 상간자 위자료 7천만 원과 횡령 공범으로 별도 형사 입건이 결정됐죠. 서지훈이 옆에서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 대표님. 서지훈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통쾌하지도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강민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원아, 한 번만 살려줘. 회사 다시 들어가야 해. 횡령 기록 남으면 나 끝이야. 강민호가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연애 시절 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웃던 그 손이었습니다. 손 놔.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정원아, 우리 7년이야. 7년을 그냥 버리는 거야. 응. 강민호가 무릎을 살짝 굽히며 매달렸습니다. 7년이라고 했어. 그 7년 중에 너는 몇 번이나 내 가방을 들어줬어. 몇 번이나 내 생일을 챙겨줬어. 몇 번이나 내 외할머니 산소에 같이 가줬어. 제가 또박또박 묻고 강민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강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두의 짐짝처럼 버려졌을 때 그 마음 잘 기억해. 평생 그 자리에서 살아.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강민호를 지나쳤습니다. 박순자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지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원화 장품 옥상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바비큐 그릴을 가져다 놓고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종이컵에 맥주를 따르며 저를 불렀습니다. 대표님, 한 잔 받으세요.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김미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팀장님이야말로 진짜 고생 많으셨죠. 가압류 그날 팀장님 없었으면 저는 응급실에서 못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표님, 저 그날 진짜 무서웠어요. 대표님이 쓰러지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정수아가 옆에서 눈가를 닦았습니다. 수아 씨, 박세은이 시계 올린 거, 그 타이밍에 잡아낸 거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고마워요. 제가 정수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지훈이 옥상 한쪽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서류 정리하고 오느라고요. 서지훈이 와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 그래도 안 오시면 안 되는데 했어요. 오늘 주인공 2명이거든요. 김미영이 종이컵을 하나 더 따라 서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서지훈이 웃으며 컵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저와 서지훈을 둘러쌌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들고 천천히 옥상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이 검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서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한 대표님, 오늘 정말 멋졌습니다. 서지훈이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응급실에서 손 내밀어 주지 않으셨으면 저 어디까지 무너졌을지 몰라요.
제가 종이컵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한 대표님은 혼자서도 일어나셨을 분이에요. 저는 옆에서 손만 잡아드린 거고요. 서지훈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잠시 서지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와는 다른 결의 단단함이 보였습니다. 서 변호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서지훈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 일 다 끝나면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가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서지훈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천천히 한 대표님 속도에 맞춰서요. 서지훈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들어 서지훈의 컵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직원들 웃음소리가 옥상 위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거친 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손녀가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게 됐다고 마음속으로 외할머니께 인사드렸죠. 밤하늘 위로 별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승소한 지 2달이 지나갔습니다. 정원화장품은 면세점 단독 입점 효과로 매출이 2배로 뛰었고요. 새 신제품 라인 출시를 앞두고 사옥도 한층 더 임대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외할머니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서지훈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을 먹는 사이가 됐죠. 법정에서 벗어난 서지훈은 의외로 조용하고 책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천천한 속도가 좋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차창 너머로 단풍이 한창이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정수아가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오늘 신제품 시연회 자료 책상에 올려뒀어요. 정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오늘 일찍 마쳐도 돼요. 어제 야근했잖아요. 제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사 정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누군가 거칠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양손에 빨간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죠. 그 뒤로 박순자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민지는 휴대폰을 들고 입구에 서 있었고요. 한정원, 어디 있어? 당장 나와. 강태수가 휘발유통을 바닥에 쾅 내려놓으며 외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에요. 아버님. 제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수아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대표님, 나가시면 안 돼요. 경찰부터 부를게요. 정수아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수아 씨, 침착하게 비상벨 누르고 직원들 전부 후문으로 대피시켜요. 빨리. 제가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정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비상벨을 누르고 직원들 사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강태수가 휘발유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역한 냄새가 로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인생을 망쳐놨으면 너도 같이 죽어야지. 그래야 공평하지. 강태수가 휘발유를 바닥에 콸콸 쏟았습니다. 박순자가 강태수 옆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정원, 우리 민호 집행유예라도 받았으니까 너도 회사 통째로 잿더미가 돼야지.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하지. 박순자가 라이터를 위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저는 양손을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잠깐만 진정하세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저랑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죄가 없잖아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죄가 왜 없어? 전현 밑에서 일하는 연놈들이 다 한패지. 박순자가 라이터를 더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강태수가 그 사이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칼이었습니다.
오지 마. 한 발만 더 오면 진짜 그어버린다. 강태수가 칼끝을 저에게 겨눴습니다. 제 등 뒤에서 김미영이 작게 흐느꼈습니다. 팀장님, 후문으로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나가세요. 지금요. 제가 뒤를 보지 않은 채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같이 가요. 제발.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제가 막을게요. 빨리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영이 흐느끼며 직원들을 데리고 후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비에는 강태수, 박순자, 강민지,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강태수가 칼을 든 채 한 발씩 다가왔습니다. 한정원, 너 우리 민호 어떻게 했어? 우리 민호 멀쩡한 회사원이었다고. 너 만나기 전엔 멀쩡했어. 강태수가 핏발선 눈으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강민호 멀쩡한 회사원이었어요. 광고 대행사 다닐 때 식사 한 끼 자기 돈으로 못 사는 사람이었지만요. 제가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2년이 강태수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7년 동안 시댁 대소사 누가 다 치렀어요. 시아버님, 환갑 누가 보내드렸어요. 시누이 결혼 자금 누가 보탰어요. 제가 또박또박 짚었습니다. 강태수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 라이터 켜. 빨리. 강민지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민지, 너 그 영상 켜져 있지? 그래, 잘 찍어. 너네 가족 마지막 모습 잘 남겨둬. 제가 강민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강민지의 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강민호가 박세은 오피스텔 보증금 4억 5천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제 회사 자금이에요. 강민호가 1년 동안 횡령한 돈이요. 제가 박순자에게 말을 돌렸습니다. 거짓말. 우리 민호가 그럴 애가 아니야. 박순자가 라이터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법정에서 다 인정됐어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크루즈 가신 거고요. 박세은이 진주 목걸이 어머님 며느리 선물이라고 받으셨던 그것도 제 카드로 산 거였어요. 제가 한마디씩 또박또박 박았습니다. 박순자의 라이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닥쳐. 닥치라고. 강태수가 칼을 휘두르며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회사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지훈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경찰 특공대 대원들이 방패를 들고 진입했죠. 한 대표님, 뒤로. 서지훈이 외쳤습니다. 강태수가 당황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끝이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옷 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순간 특공대원 2명이 강태수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제압했죠. 다른 대원이 박순자의 라이터를 빼앗았습니다. 강민지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 대표님, 어깨에서 피가. 서지훈이 달려와 제 어깨를 살폈습니다. 괜찮아요. 살짝 스친 것 같아요. 제가 가까스로 웃어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지훈에게 기대섰습니다. 서지훈이 제 어깨를 단단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응급실에서 5바늘을 꿰맸습니다. 다행히 동맥은 비껴갔다고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김미영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인터넷에 회사 인질극 기사 떴어요. 댓글이 난리예요. 김미영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포털 메인에 정원아 방품 회사 로비에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흉기 위협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회사 앞에 진을 치고 있어요. 김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투자사에서는 뭐래요? 제가 어깨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OL 투자에서 방금 연락 왔어요.
회사 안전관리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됐다고요. 투자금 회수 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저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지난번 응급실 천장과 똑같은 문이었죠. 이상하게도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무너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요. 팀장님, 내일 OL 투자 대표 미팅 잡아주세요. 직접 만나서 설명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몸이 이런데 어떡해요? 김미영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정도로 무너지면 지금까지 쌓은 게 다 의미 없어져요. 제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지훈이 그때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대표님, 좀 누워 계세요. 일은 내일 생각하시고요. 서지훈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서 변호사님, 인질극 당시 회사 보안 카메라 영상이랑 직원 대피 동선이요. 그거 다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내일 투자사 미팅에 가져갈 자료로요. 제가 어깨를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서지훈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한 대표님, 이런 분이시니까 제가 못 말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다 정리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외할머니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나무를 다듬으시던 그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외할머니라면 지금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했죠. 정원아 똑바로 서라. 그 한마디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재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 붕대가 5단에서 살짝 비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OL 투자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지훈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대표님, 자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 편집본, 직원 대피 동선도, 사건 발생 후 후속 조치 보고서까지요. 서지훈이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제가 서지훈의 눈밑을 살짝 바라봤습니다. 한 대표님 어깨 다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서지훈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OL 투자 회의실에는 임원 5명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앉은 OL 투자 대표 윤재석이 손깍지를 낀 채 저를 바라봤죠. 한 대표님, 일단 다친 몸으로 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윤재석이 무겁게 운을 떼었습니다. 바쁘신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회사 안전관리에 빈틈이 있다는 게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윤재석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그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설명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태블릿을 켜고 보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비상벨이 울린 직후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흘러갔습니다. 비상벨 누른 시점부터 직원 전원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 완료된 시간이 4분 12초입니다. 정원화장품 비상 매뉴얼 기준 시간이 5분이에요. 매뉴얼대로 작동한 거고요. 제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안경을 축혀 올리며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대표님, 본인은 왜 안 나가셨어요? 다른 임원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키면 가해자들이 직원들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었어요. 대표가 회사에 남아서 시선을 잡는 게
그 순간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재석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대표님, 어제 어깨 다치신 거 안 무서우셨어요? 윤재석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제가 키운 회사를 그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었어요. 직원들 40명 인생이 걸려 있는 자리예요. 제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윤재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이사회에서 투자 회수 안건이 거의 통과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윤재석이 손깍지를 풀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한 대표님 보고 마음 바꿨습니다. 투자 유지하겠습니다. 추가로 안전 시스템 보강 비용도 저희 쪽에서 같이 부담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재석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서지훈이 운전대를 잡은 채 저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한 대표님, 어제 그렇게 떨고 계셨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셨어요? 서지훈이 물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도요. 다만 안 보이게 한 거예요. 제가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답했습니다. 역시 한 대표님이세요. 서지훈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서지훈이 신호대기에서 멈추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번 일 다 끝나면 같이 산책 갈래요. 변호사도 의뢰인도 말고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지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한 대표님 어깨 다 나으시면요. 서지훈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살며시 웃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마이크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한정원 대표님, 어제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제 사건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폭력 사건이고요. 우리 직원들 전원이 무사히 대피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 발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본인은 다친 곳 어떠세요? 다른 기자가 외쳤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살짝 고개를 숙이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김미영과 정수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아 씨, 어제 비상벨 누른 거 정말 잘했어요. 제가 정수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안 나오시는 줄 알고. 정수아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아 씨, 우리 다 살았잖아요. 다 살았어요. 제가 정수아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태수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박순자는 방화미수 공동정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민지는 영상을 SNS에 올린 정황까지 드러나며 명예훼손 죄목이 추가됐죠. 강민호의 집행유예는 취소되고 실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시댁이 살던 집은 손해배상 청구로 경매에 넘어갔고요. 박세은은 위자료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외할머니 산소에 올랐습니다. 서지훈이 옆에서 꽃다발을 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산소 앞에 막걸리 한 병을 올리고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손녀 왔어요. 제가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산소 위로 잔잔하게 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진짜 많이 헤맸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 사람들한테 다 줘버렸어요. 할머니 손녀가 바보였어요. 제가 잔디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이제 안 그래요. 이제는 제가 저를 먼저 지킬 거예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저 키우신 것처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서지훈이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저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이분 서지훈 씨예요. 저 무너졌을 때 손 잡아준 사람이에요. 제가 서지훈을 살짝 돌아봤습니다. 서지훈이 묘비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정원 씨 옆에서 잘 지키겠습니다. 서지훈이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서지훈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강민호가 7회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단단함이 그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정원화장품 상장 준비 일정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주간 증권사와 잡힌 미팅 일정, 실사 일정, 공모가 산정 자료까지. 저는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책상 위 외할머니 사진 옆에는 새로 액자 하나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옥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한가운데 제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지훈이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서지훈이었습니다. 정원 씨, 내일 점심시간 비워둘 수 있어요. 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비워둘게요. 짧은 답장을 보낸 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강민호 옆에 있을 때의 한정원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한결 또렷하고 한결 단단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걸쳤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정원화장품은 코스닥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2배로 뛰었습니다. 저는 거래소 타종식에서 망치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는 김미영과 정수아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함께 섰죠. 서지훈은 가족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타종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한 대표님, 상장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힘들 때 떠나지 않고 옆에 남아준 직원들, 그리고 손잡아준 한 사람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가족석 쪽으로 잠깐 시선을 던졌습니다. 서지훈이 작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훈이 저를 한강이 보이는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따랐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정원 씨. 서지훈이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훈 씨가 가족석에 앉아 있다는 게 든든해서 그랬어요. 제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제가 더 든든했죠. 거래소 단상에서 망치 드는 정원 씨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지훈이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잠시 와인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훈 씨,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서지훈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다음 달에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줄래요?
제가 잔을 내려놓고 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요? 서지훈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유럽 크루즈요.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서지훈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원 씨, 그거 괜찮겠어요? 그 단어 자체가 정원 씨한테. 서지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요. 그 단어, 그 바다, 그 갑판, 다 제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 사람들 기억으로 남겨두기 싫어요. 제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서지훈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요. 정원 씨가 원하는 거면 어디든 갈게요. 서지훈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한 달 뒤, 저와 서지훈은 이탈리아 나폴리 항구에 서 있었습니다. 1년 반 전 강민호와 시댁 식구들이 부두에 강제 하선당했던 바로 그 항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 항구를 출발지로 골랐습니다.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부두에 서서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짠, 내가 코끝에 스몄습니다. 정원 씨, 괜찮아요. 서지훈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네요. 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크루즈 선박이 거대한 몸을 부두에 댄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선체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승선 수속을 마치고 갑판에 올랐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 천천히 항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 짐 들고 쫓겨났겠죠. 제가 부두를 가리켰습니다. 네, 아마 저쯤이었을 거예요.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해요. 그때는 통쾌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들어요. 제가 난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게 진짜 끝난 거예요. 정원 씨. 서지훈이 제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고동이 길게 울렸습니다. 선박이 천천히 부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리 항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외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나물 좌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할머니, 손녀 진짜 크루즈 탔어요. 그때 그 부둣가에서 시작해서 진짜 제 발로 탔어요. 제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지훈이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크루즈 선상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갑판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별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선상바에서 샴페인 2잔을 받아와 난간에 기댔습니다. 정원 씨, 한 잔 받으세요. 서지훈이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잔을 받아들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 씨, 저 7년 동안 진짜 바보였어요. 제가 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서지훈이 부드럽게 받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제가 저를 잃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매일 조금씩요. 그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고요. 제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안 잃을 거잖아요. 서지훈이 제 어깨에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네. 이제는 저를 먼저 지킬 거예요. 제가 단단하게 답했습니다. 서지훈이 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원 씨한테 건배할게요. 다시 일어선 한정원한테요. 서지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한테도요. 가장 어두울 때 손 내밀어준 사람한테요. 제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샴페인 잔이 청량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달큼한 거품이 혀끝에서 톡톡 터졌습니다. 서지훈이 갑판 한쪽에 놓인 음악 스피커를 잠깐 바라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 씨, 춤 한번 출래요. 서지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춤 못 추는데요.
제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못 쳐요. 그냥 흔들기만 해요. 서지훈이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잔을 난간에 올려놓고 서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저는 서지훈의 어깨에 살며시 이마를 기댔습니다. 서지훈이 제 등을 부드럽게 받쳐주었습니다. 지훈 씨,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네. 서지훈이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정원 씨. 7년 전에 저 살려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서지훈이 제 머리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 위로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 멀리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서지훈의 따뜻한 숨결. 이 모든 게 진짜 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지훈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단어를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강민호 옆에서 매일 잃어갔던 저를 이제는 매일 조금씩 되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원 씨, 한국 돌아가면요. 서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제가 작게 답했습니다. 천천히 정원 씨 속도에 맞춰서요. 우리 둘이 새로 한 발씩 걸어볼래요? 서지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천천히 걸어요. 제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백고동이 또 한 번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으로 다시 다가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새벽빛이 슬며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잔을 하늘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잘 가, 한정원. 7년 동안 정말 수고했어. 이제는 진짜 새로운 한정원으로 살게. 제가 잔을 입에 가져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지훈이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마주 웃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갑판 위로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저는 잔을 끝까지 비우고 갑판 난간에 기댔습니다. 멀리 새로운 항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를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시댁 대소사를 떠안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라 믿었고 남편의 빈 지갑을 채워주는 것이 아내의 사랑이라 착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제 카드로 떠난 그 크루즈는 제가 누군지 다시 묻게 만든 출발선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부두에 짐짝처럼 버려진 건 시댁 식구들이 아니라 사실은 7년 동안 짓눌려 있던 제 자존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갉아먹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졌고 저는 외할머니께서 시장 좌판에서 가르쳐 주신 그 단단함을 되찾았습니다. 나를 잃어가며 지킨 관계는 결국 독이 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눈부신 해방이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